이 봉제품 생산 관리 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좀 인식시키고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데는 먼저 그 기법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어떤 기능이 왜 필요해야 되는지 인식시키려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제품 제조 순서를 결정하는 일인데, 크게 무슨 재단을 해서 재단물을 다시 심지를 붙인다든가 표시를 별도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단계가 있고 나서 봉제품을 제작하는 첫 번째 단계, 소위 제조 구성 단계로 넘어가는 소위 봉제 부서라 그러나 그쪽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가장 비중이 크죠. 약 한 70%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 제조 구성에 관계되는 작업이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 완성이라고 해서요. 아이롱을 한다든가 뭐 태그를 단다든가 뭐 홀딩을 한다든가 뭐 이런 소위 그 정리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출하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우선 우리는 그 재단부서의 일들과 완성부서의 일은 제쳐놓고 먼저 비중이 큰 소위 그 봉제부서에서 일을 시작하는 과정, 소위 공정 순서를 정하는 것, 그것을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공정 순서를 정하는 것이 꼭 재봉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 재료가 필요하고, 각 공정 단위의 시간을 측정하는 일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옷 제품 만들어지는 과정에 소요되는 적정한 기종이나 어떤 설비를 써야 되는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또 공정 순서를 확실히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공정 순서를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그걸 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면에서 좀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 공정 순서를 정하는 작업이 공정 분석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죠. 공정 분석표라는 것이 공정을 분석한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옷을 가공하기 위한 과정들을 몇 개 과정이냐, 공정수를 정하는 일, 그 다음에 공정 순서를 정하는 일, 순서를 결정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주 목적이죠. 그리고 공정마다 공정별 시간을 정하는 시간 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이런 것을 정하는 일, 그리고 각 공정별 소요 설비, 소요 기계, 소요 장치, 소요 아타치먼트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공정 분석표가 준비된 후에 다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 또 좀 적정히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선 공정 순서를 정하고 공정수를 결정하고 공정별 시간을 연구하는 등등을 위해서 공정 분석표를 작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들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공정 분석을 위한, 분석표 작성을 위한 그 사전 준비물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위한 지식이 필요한데, 공정 분석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기호예요. 공정 분석표 작성 기호를,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기호를 우리 모두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남의 제품을 보는데도 기호를 동일한 기계의 기호를 쓰니까 그걸 보고 이해하고 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 기호는 소위 가공기호가 있고요. 그리고 손자급 기호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라든가 뭐 기타 검사라든가 말이지, 뭐 이런 공정을 행할 때 기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기호에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자세한 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그려주는 기호를, 가공기호 가운데도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그려진 기호는 본봉이라는 재봉틀 있잖아요. 본봉 공정에 붙여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본봉 공정 기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동그라미 2개 그려진 이런 기호는 손작업, 손으로만 하는 작업, 손작업이라고 하는 공정인데, 손작업에는 뭐 아이론도 포함됩니다. 아이론 공정이라든가 손작업, 이론이다. 아이론 공정 기호, 손작업 기호, 그런데 이 기호를 써요. 손으로 하는 거 실밥을 잘라주거나 재료를 잘라주거나 뒤집어 주거나 뭐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공정, 그 아이론을 하는 공정, 뭐 편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뭐 시접을 갈라주기도 하고 아이론을 하는 거 많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에다가 다시 사선을 이렇게 그어준 이런 공정은 특수 기종을 이용하는 특수 기종을 활용하는 공정이에요. 특종이라고 그러죠. 특종 공정 기호를 필요로 할 때 이 기호를 씁니다. 그 특수 기종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단추구멍을 뚫는 기호, 이 본봉을 제외한 모든 기종은 다 특종 공정이에요. 특종 기종이라고 봐요. 그래서 특종은 수량이 많죠. 뭐 2번 침, 3번 침, 뭐 감침받기 기호라든가 지그자그 기호라든가 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종 기호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동그라미 2개를 그리고 가운데 사선을 그어주는 것을 프레스 기호라 그래요. 프레스 공정. 프레스 공정 기호는 프레스를 해주는 기계가 이용되는 공정이죠. 프레스도 양복 제조 과정에서 보면은 많죠. 이거 카라라, 이 깃이나 무슨 뭐 몸판이나 뭐 주머니 제작을 위한 과정이나 다 프레스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불가피하게 프레스 공정을 해준다면 그건 프레스 기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 마른 모 안에다 원을 그리고 다시 사선을 그어준 이 기호는 특수 기종을 활용되는 공정이에요. 기호입니다. 그 소위 특수가 자동 공정, 자동 기계를 활용하는 기호다. 그래, 자동 기계를 활용하는 특수 기종이라기보다는 자동 기계를 활용하는 공정 기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가공 공정에 속하는 공정을 표시할 때 활용되는 기종이고요. 그 외에 손작업 공정도 여기 포함이 되죠. 그리고 프레스도 해당이 되는데, 그 외에 검사 공정은, 검사라는 것이 이게 검사 공정인데, 이것도 검사 공정이고 이것도 검사 공정을 해서, 검사도 양을 검사하는데 해당되는 공정, 질을 검사하는 데 써주는 공정, 양과 질을 동시에 행할 때 써주는 검사, 양과 질을 동시에 검사하는 행위, 질만 주로 검사하는 행위, 수량만 검사하는 행위에 따라서 기호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주어진 기호들을 활용해서
그 순서를 결정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공정분석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공정분석표는 이 기호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선 이 기호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이 정체 기호가 빠졌는데 이 정체는 재료가 정체되어 있는 경우, 완성품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그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제품 가공이 끝났을 때 제일 끝에 이걸 붙여줘서 더 이상 공정이 없다, 이걸 마감했다는 뜻이고, 이건 재료가 혹은 재료나 뭐 반제품이나 이게 투입 시작하는 것을 뜻해요, 여기가. 그래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지요. 그리고 이거는 다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공정이 시작이 되면 시작해서 마지막에 딱 붙여지면은 시작에서부터 끝났다, 이렇게 마감됐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 사이에 이제 모든 공정이 다 있죠. 뭐 여기는 뭐 본봉으로 인해서 뭐 하고, 여기는 손작업에 의해서 뭘 하고, 이것은 무슨 특종 기계에서 뭘 하고, 이것은 뭐 프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옷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분석표를 만든 뒤에부터 이제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공정을 몇 개 가공 브록으로 나누는 일도 이것이 만들어진 뒤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활용해야 될 작업 인력이 정해졌다면 그 인원을 어느 부위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도 공정분석표가 만들어진 후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 전에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품을 만들기 전에 모든 필요로 하는 일을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생산성을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사전 작업 계획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일이 들어가면 중구난방이 돼서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생산부서에 무슨 중간 관리자라면은 혹은 공장장이면 내가 사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이번 이 제품은 한 장을 만드는데 가공임이 제조 공임이 얼마 필요로 하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하루 몇 장이, 몇 명이 몇 시간 일해서 몇 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수준은 어디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목표 생산 품질 계획이라든가 목표 생산 양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올려내고, 이 목표 품질과 목표 수량을 원만히 생산해 내기 위해서 생산 기술 기반을 이렇게 조성해야 되겠고, 그리고 한 사람이 몇 분에 해당되는 일을 수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정을 편성하고, 이 편성된 상태에서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하는 어떤 활동을 위한 단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 단위를 이제 블록이라 그래요. 생산 관리 단위죠. 그 블록을 정하고, 그리고 그 생산량에 따라서 뭐 우리가 각 조별 평가를, 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될 일 가운데 보면은 공정 분석표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각 공정 분석표별, 공정별 정미 가공 시간을 측정하는 일, 그리고 각 시간별 각 공정 순서에 입각해서 관리를 위한, 생산 관리를 위한 단위를 정하는 계획, 소위 목표 관리를 위한 생산 관리 블록을 결정하는 문제, 그리고 레이아웃을 사전에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공장 편성을 원만히 하는 문제, 그리고 원가 계산서 내지는 가공 지도서, 작업 표준서 등등을 사전에 만들어서 결제를 맡은 후에 작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일정이라든가 관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공정 분석표 작성을 위한 원리를, 이 기호에 대한 것을 지금 잠깐 그냥 말로 몇 마디 짚겼는데, 그것이 이제 그 교과서로 만들어진 내용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제가 그 가공기호, 검사기호, 정책기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공기호에서는 몇 개 기가 있고, 이건 운반기호는 별로 안 쓰니까 제외했고, 검사기호, 정책기호 이런 것이 각각 이렇게 나눠져서 11개 공정을 그릴 수 있는 기호가 마련되어 있다. 그 기호는 각각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사진 찍어서 화면에 내보낼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들이 이용돼 가지고 공정 분석표를 작성하는 데는 항상 그 공정 분석표를 구성하는 기준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옷이 다 상의일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 두 쪽, 세 쪽에 가장 큰 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와이사수 같은 예를 들면은 앞판을 구성해야 될, 앞판에 해당되는 재단물이 우선 투입돼야 되고, 역시 앞판에 투입된 이것은 좌측이다, 이건 우측이다, 이렇게 두 가지 재단물이 투입이 되면서, 이 두 가지 재단물이 투입되면서 이제 또 그 다음 공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이건 등판이다고. 등판에는 이 등판 쪼가리가 또 원판이 있으면은 이 요크라는 게, 셔츠 같은 경우는 이 셔츠 공정 분석표라고 한다면은, 셔츠에는 이렇게 등판 밑에 이 등 요크죠. 요크가 겉감, 안감 두 개예요. 요크가 투입이 돼서 하나로 이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이어져서 등판이 끝나고, 등판과 앞판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기 붙어져서 이 두 개가 붙여져 가지고 조립으로 이어지면서, 여기 또 소매라는 공정이 또 하나, 재단물이 소매감이죠. 두 개가 좌우가 되면 좌우 소매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이 또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소매가 이 몸판과 결합되기 위해서 사전에 겪어야 될 과정들. 앞판이 좌측이면 좌측으로 써있다 끝나려면 주머니가 붙는다. 주머니 감이 투입이 된다. 주머니 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주머니가 이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 좌측은 앞단을 박아줘야 된다면 앞단을 박아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어진다. 이래가지고 또 앞판이 각각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앞판이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해본다면은 상위와 하위가 이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위 외에도 니트 제품일 경우에 대체로 똑같은 거의 다 비슷한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니트는 니트 상이다 그러면 앞판, 뒤판 두 개가 항상 시작이 되잖아요. 두 개로 이어져서 나가서 두 원단이 앞판감, 뒤판감이 하나 같이 투입이 되어서 앞판감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어깨를 합쳐 박는 것이, 어깨 봉합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 아닙니까? 요걸 정리하는 단계다. 앞판 등판을 포개주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깨를 봉합해주는 단계가 또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런데 이 앞판, 뒤판을 한 세트 이렇게 해주는 거, 세팅 해주고 나서
박음질을 하는데 이 박음질이 예를 들면은 뭐 이래 되어 있으면은 이 여기를 붙이는 것이 제일 먼저다 이 등판을 붙여주면은 그것이 그 다음부터 쭉 이어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도시한 것이 이 그림인데요. 그림의 그 내용은 이 재료가 제품으로 형성되는데 몇 단계냐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한 재료가 있고 그 보면 다 그려진 걸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은 이 다 알게 되죠 이게. 그래서 하의일 경우에는 하의에 앞판 2장, 뒤판 2장, 이 앞판 뒤판 2장에 해가지고 다시 이 2개가 이건 이거대로 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또 하나로 엮어서 끝나는데 이 가운데에 이제 뭔가 중간중간이 또 붙는다 이거지. 뭐 주머니 벨트가 붙는다, 뭐 주머니가 붙는다, 뭐 이 과정에서 하나 붙는데 이 기본이 되는 제단물은 이거 제단물이 이어져 가는 이 과정을 본류라 그래요, 본류.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주머니 감이 있어서 사주에 접어서 프레스해서 여기까지 달라붙기까지 요거 옆에 조그만 것들이 달라붙는 이 과정을 지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옷의 흐름은 본류와 지류로 구분이 되고요. 요것도 다 지류의 어떤 제단물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데 원리는 하의와 상의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이게. 제단물이 투입되면은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되는 데도 있고 적게 되는 데도 있겠죠. 그래서 신사복 상의와 하의다. 뭐 일반 중간 이에 뭐 상의와 하의다. 뭐 이런 나름대로 뭐 특수한 옷은 또 달라요. 또 그 붙는 게 많잖아요. 뭐 오토바이 경기복이라든가 뭐 스포츠웨어 특별한 경우라든가 수영복이라든가 이것도 다르지만은 크게 나누어서는 다 이 제품에 따라서 상의와 하의와 그리고 뭐 원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상의와 하의와 한 통속으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찍어 보내고 이 교육 강의록이 다 끝나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책으로 다 해서 나눠줄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 설명을 하는 요지는 옷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공정분석표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깊이 인식하시고, 공정분석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정분석용 기호가 요구된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공정분석표의 각 기호를 이용해서 표를 만드는데 그 대부분 제품마다 다 같아요. 다. 상의는 상의로서의 그 구성 기준이 이래 마련된다고. 앞판이 2개, 등판이 1개 있는데 이 옆에 요크라는 쪼가리가 또 붙는다. 이렇게 해서 이 등판과 앞판이 붙어서 끝까지 조립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막 소매가 와서 붙고 주머니가 와서 붙고 카라가 와서 붙고 뭐 카우스가 와서 붙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끝나가게 된다. 그래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이런 기호를 이렇게 활용하고 그 외에 공정을 그 가공 기호 그리고 프레스 기호 이런 등등은 그때 기록을 해 나가는데 여기 기록을 해 나갈 때 예를 들면은 뭐 앞단 감춰박기 한다 그래요. 앞단을 감춰박아 줘야 되겠다. 그러면 감춰박는 기계가 그 뭐 다본침, 뭐 삼본침 이런 건 특종이거든요. 그럼 특종 기호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여기 단 감침 박기 그러면 공정명입니다. 이게 감침 박기라 그러면 요 위에 쓰는 것은 공정 명칭을 쓰는 거예요. 이게
기호를 이렇게 먼저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공정이 뭐든지, 그리고 여기 가운데 선을 이렇게 긋고, 이 위에다가 공정명을 기입해주고, 요 아래는 이 특종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3번 침이다. 3번 침기. 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여긴 기계명이나 기계명칭, 각종 보조기기 명칭 말이지. 기기를 써야 되면 그 쓰는 기기의 명칭. 누가 봐도 이제 뭐가 활용된다는 알 수 있게 하고, 여기 또, 여기 조금의 선을 그어서, 요 위에는 시간을 기입하는 란입니다. 이 공정을 수행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모든 공정은 초단위 공정이니까, 이 봉제 생산품은 다룰 때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주다면 정리 공정을 이렇게 기입하고, 정리를 가위가 필요하다면 가위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기입하고 밑에는 작업자 이름이나 작업 기능도를 쓰는 건데 이건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작성하는 요령이죠. 그리고 특히 유념해야 될 일은 이 손작업에 해당되는 공정을 생략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손작업도 상당한 중요한 공정이에요. 옷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래서 손작업이 소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빼면은 생산 목표량을 정하는데 굉장히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기입을 하는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어느 부위에 뭘 기록해야 된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항상 이 공정 기호를 이건 본봉 기호다. 여기는 카라 L이 다리다 그러면 카라 봉합이다. 이래 공정명이 있으면 정하면 돼요, 이게. 그럼 여기는 본봉으로 했다. 그래 본봉은 다 하얀 동그라미 자체가 본봉이기 때문에 굳이 본봉이라고 안 써도 되지만은 여기다가 플러스 폴더를 이용했다. 예를 들면은 아타치먼트가 활용될 때는 이렇게 써주면 좋죠. 그러면 알고, 그리고 시간이 24초 걸리면 24초. 이 시간은 반드시 한 벌분을 써야 됩니다. 이 양쪽이 앞판이 좌우다. 근데 좌우에 단추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 그건 한쪽만 뚫는 거니까 여기 단추 구멍 뚫는 기계에다가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양쪽이 똑같은 공정을 할 때는 한쪽만 쓰면 돼요. 한쪽. 단 한 벌분을 양쪽 하나씩 12초 그래서 24초는 한쪽 분은 안 써도 돼요. 똑같을 때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정 분석표를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은 작성할 줄도 알아야 되니까 이 작성하는 과정, 기록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통일시켜야죠. 그리고 이 공정이 이어질 때는 큰 제품, 그 제품을 형성하는 주축이 되는 소재, 앞판에 이래 투입이 되면은 앞판에 어떤 주머니가 투입되면 주머니는 좀 이거보다 적은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아래다, 한 단계 아래다 그리는 게 좋죠. 그래야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그리고 주머니는 주머니대로 과정을 거친 뒤에 붙으니까 이렇게 주머니 까면 주머니도 여기 달라붙기 전에 주머니 단을 무슨 접어서 단을 박아준다든가 햄을 박는 거죠. 그리고 이 규격을 쫙 꺾어서 말이지, 이걸 박기도 있고 꺾어서 규격을 접어주는 과정, 아이롱으로 해서 접는 과정도 있다. 그러면 이걸 다 또 공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되면 주머니판 봉합, 주머니감 봉합 이렇게 붙여서 여기 본봉이니까 본봉에 붙여서 하고 시간도 착정해서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붙이는 요령인데 이 공정을 연결시키는 요령도 큰 물건에서 적은 것이 붙는 걸로 항상 기록해야 된다. 적은 물건에 큰 걸로 붙는 걸로 통일하면 안 되고, 요크 같은 것이 두 장이 같은 형태면은 이 두 장은 똑같은 위치에 그려져서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한꺼번에 박을 때도 몸판하고 등판하고 요크 두 장을 한꺼번에 박잖아요. 그래서
집어 당겨 올려가지고 스텝 때려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박으라 이런 소리를 여기 사진으로 찍어 보내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품으로 이제 그 공정 분석표가 아니고 제단물 자체를 가지고 이제 엮어 나가는 순서를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찍은 것도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아마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요령만 이제 터득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냥 제품을 보고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가 리더가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글쎄 그냥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 처음 하는 사람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샘플을 하나 먼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샘플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견본실에서. 그리고 제작하면서 스스로 이걸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이걸 해라. 그걸 이래 해라. 그리고 기계는 뭘 하고 땀수는 얼마니까 어떤 상태로 어떤 조건으로 조절해라. 이렇게 해가면서 옷을 한 장 싹 만드는데 그 만드는 사전에 한번 점검할 겸 공정분석표 작성해서 시간도 확인할 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한 공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작업을 한 뒤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기능도에 따라서 작업하는 사람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준이 될 만한 사람이 작업을 해야죠. 그러니까 견본을 만드는 그 요원은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이 정상적인 작업 동작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을 만들어서 평균된 시간치를 그 공정의 시간으로 정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뭐 시간을 다 몇 번씩 해가지고 평균내서 기록해 나가면서 시간을 조사한다는 것은 그건 뭐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소의 시간차는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되니까 그 한 사람이 한 장을 정확한 동작하에서 만들었을 때 그 시간을 기입해 나가면 됩니다. 이래서 매 시간 샘플을 만들 때마다 그 시간을 다 측정을 해서 동작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작업 조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 작업 조건을 검토하는 일, 그리고 작업 순서를 결정하는 일. 여기는 이 공정 끝나고 이 공정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지금 판단해 보니까 이게 필요 없겠다. 빼야 돼요. 딱 검토해 보니까 이 과정에서는 이 공정을 꼭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정리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또 뭐 한다면은 여기서 이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리가 없어도 그 다음 작업자가 그냥 받아 하기에 훨씬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넘가지면 된다 하면 이걸 빼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한 공정이 줄어드니까 공정 수가 줄어들면 그마치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이걸 탈공수화 이래요. 탈공정수다 이거지. 공정수를 줄일 때 이렇게 검토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이 공정을 넣으면은 이 다음 공정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다소 편해서 요 시간이 12초밖에 안 걸리는데 이걸 정리를 안 해주고 그냥 보내면은 16초가 걸린다 해도 이걸 해야죠. 이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 공정 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견본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생산기획실이라는 부서에서 대체로 생산 공정수를 정하고 공정분석표를 결정하고 공정수서를 정하고 그래서 작업을 위한 공정분석표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다 공정별로 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과정, 이런 걸 우리가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정분석표를 작성하고
공정별 정미 가공 시간을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율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8시간을 일하는데 몇 프로의 여유를 우리가 몇 퍼센트의 여유 시간이 필요로 하는지를 또 우리가 측정하는데,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 여율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사하는 시간 연구라고 부르는데, 공정별 시간을 조사하는 것 외에 가동 연구라 그래가지고 사전에 가동 시간을 확인해야 돼. 우리 공장의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수준의 여율이 필요하다, 몇 프로가 필요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목표량을 정해요. 10시간 일한다고 해서 10시간 전부 일한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한 30%는 낭비할 수밖에 없다. 현재 통로가 우리 가공 현장이 좁아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통로가 좁기 때문에 빨리 갔다 왔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공장에 비해서 우리는 한 30% 정도는 가져야 된다든가, 보통 20%가 원칙인데 25%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정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동 연구를 먼저 해야 돼요. 가동 연구를 조사하는 방법은 또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시간 연구라는 것은 보통 한 공정별 시간을 재는데 한 번 해보고 그게 몇 초 걸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통 여기 재료에 보면 말이지 10번씩 하게 돼 있어요. 10번 정도를 제품을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10번 정도는 적어도 체크해 보고 그걸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뭐 원칙대로 다 됩니까? 그래서 여기 용치도 보면 말이지 16번, 15번을 점검한 걸 가지고 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 그러나 15번 꼭 안 해도 되고, 이제 숙달 되면은 그냥 안 봐도, 뭐 조사 안 해봐도 아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항상 여건은 달라지는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제품은 공정 순서를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공정별 시간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적어도 한두 번 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관리자가 결정해서 그 다음에 공정 목표 생산량을 정해야 되는데, 목표 생산량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정별 정미 가공 시간을 확실히 파악해야 된다. 가공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여유율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일 우리가 하루 일하는 작업하는 시간을 뭐 없는 다 있으니까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소위 투입될 작업원 투입 작업원 수를 확인해야 되겠고, 적어도 이런 정도 이제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해요. 정미 가공 시간, 그리고 필요한 여유율, 이 2가지 알고, 이거 알고 하루 일할 시간 알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산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계산식에 넣어서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설명이 간단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되니까. 지금 요거 와이사스 공장에서 어느 회사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약 962초가 걸렸어요. 962초인데 이게 어떤 차수인지 모르지만은 좀 까다로운 차수 같으네. 보통 와이사스는 6.25입니다. 6.25. 내가 알고 있기는. 6.25 전쟁만 이해하면 돼요. 625초 보통 걸린다고 봐요. 625초 걸렸는데 작업을 해야 될 인원이 한 개 라인 인원을 말하거든요. 그 작업에 동원된 인원만 얘기하니까, 그럼 보통 24명이 했다. 그러면 24명이 625초 걸리는 옷을 만들기로 했으면 이 평균 몇 시간이야 이거지. 625다고. 625 계산기 없으니까 빨리 못하겠네.
6.25 같으면은 뭐 28초 정도 됐다 이거. 26초 정도 됐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가 BPT라고. 이 생산량을 목표량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BPT를 계산하는 건데, BPT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정미 총 가공 시간을 알아야 되거든. 그 정미 총 가공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공정별 시간을 알아야 되고, 공정별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공정 분석표가 만들어져야지 거기에 의해서 시간을 추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정 분석표 그리는 방법을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인원수가 24명의 인원 작업을 했는데 26초가 걸렸다면은 평균 옷 한 장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유율이 약 20%가 확인돼야 된다. 줘야 된다고. 한 20% 정도는 낭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 낭비하면 이 4.6초다고. 그러면 31.2초다. 그러면 이걸 SPT라 그래요. 스탠다드 피치 타임. 이 시간이, 이 여유율 20%가 추가된 시간이 1인당 31.2초가 걸린다는 꼴이지. 그러니까 이게 BPT는 여유율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1인당 작업 시간, 평균 해야 될 작업 시간이 24초고, 26초고, 여기 20%의 필요 여유율이 가산되면은 31.2초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루 일한 시간이 28,800초다. 이게 1일 가동 시간이지. 하루 일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게 8시간이라 그러면은, 8시간이면, 초로 따지면은 28,800초라고. 6, 8이 48. 그 다음에 되죠. 그렇다면 이 시간을 이걸로 나눠야 되지, 이게. 28,800시간이 결과적으로 31.2초에 한 장씩 나오니까 31이면 얼마냐. 그럼 뭐 900장쯤 돼갔죠, 이게 나누면. 그 900장이라는 것이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량이 되는데, 이 계산기 쓰면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냥 항상 그냥 머리로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면은 많이 해봐야지 우선. 그래서 이 공정분석표를 작성해 보시고, 공정분석표를 항상 작업 투입 이전에 기획 과정에서 다 만들어서 공정별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공정별 적용 기종은 어떤 것을 어떤 조건 상태에서 행하도록 정비를 하고, 그리고 공정 순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이제 작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공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그리고 그때 편성한 내용 가운데 관리 단위를 어떻게, 부록 단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기계의 설비는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우리 주어진 공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기계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원칙과 어떤 기준에 준해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다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작업 표준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는데 소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떤 작업을 어떤 상태로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또 구상을 해서 제시를 해서 사전 작업 투입 전에 계획을 설명하고 작업원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 투입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공정별 공정 분석표 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과제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분석표로 이제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공정별 정미 가공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하는 것은 차기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정 분석표를 먼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 기호가 어떤 것들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 그리고 공정 기호를 분석표를 만들기 위해서 기호가 어떻게 작성되는 데는 어떤 원리에 준해서 행해야 된다는지, 그걸 오늘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산만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공정 분석표 만드는데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공정 분석표라는 표를 근거로 작업을 진행하고 생산 준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지, 그냥 평소에 해오던 어떤 리더의 어떤 견해대로 그냥 진행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옮겨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장이 결제한 후에 그 다음 작업이 끝나면은 매일 일과표, 그 관리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생산을 관리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생산량은 얼마나 나왔고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목표가 얼마나 미달됐고 내일은 어떻게 수정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또 그 다음날 하고 이렇게 자꾸 되풀이해 나가는 체제가 구축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래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애들이 해주는 대로 그냥 잘못된 거 꾸짖기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리자니까, 관리자들은 생산 공정 분석표를 만들 때부터 만들어진 내용을 뭐 또 이들은 확정 짓는 과정에서까지 협의를 거치고 결정되면 항상 그 이상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각자가 뛰어야 되는 게 앞으로 필요로 하는 생산관리 체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생산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계획하는 일이고, 그리고 사전계획에 의해서 언젠가는 평가를 해서 평가 그 결과에 따라서 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인 장치도 앞으로 해야 될 테니까, 우선 생산관리 체제가 체계화됐을 때 그런 문제도 고려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봉제 기술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 뛰어서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재능을 이제 갖추도록 서서히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생산관리가 항상 앞장서서 생산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이런 제도적인 관리자가 주도하는 그런 생산 관리 체제화 시켜지지 않겠나, 제 얘기인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은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하겠고, 어쨌든 다 끝나면은 책자 하나 만들어 보내기로 하겠어요. 구독자들한테 저희들이 책자 만들어 꼭 보내겠습니다. 그 약속 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감하겠어요.